오늘 S&P가 2022년 11월 이후로 가장 큰 상승폭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로 보면 여전히 주가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나스닥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죠.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약 10% 고점에서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주가가 크게 하락했는데 나스닥이 저점에서 6%가량 상승했습니다. 어제 전달해드렸다시피 오늘 나올 지표가 인플레이션 데이터 나올 때와 거의 맞먹는 S&P 변동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와서 주가가 크게 상승했는데요. 추세를 보면 여전히 상승 추세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실업률이 4.3%가 나왔죠. 실업률이 급증한 것 때문에 주가가 크게 걱정을 했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습니다. 그래서 일주일로 보면 여전히 기술주들 쪽으로 하락폭이 여전히 큰 상태고요. 한 달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기술주들이 크게 떨어져 있고 경기 방어주들이 여전히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중요합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번 주 월요일까지 주가가 크게 하락했는데요. 이제 여기서 안도 랠리를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 얼마나 더 올라가면 이제 안도 랠리에서 다시 상승 구간을 테스팅하는 구간까지 올라갈까요? S&P 차트를 보시면 현재 목요일 기준으로 530불입니다. 그런데 다음 저항선이 538불에 있고요. 이 구간이 왜 중요하냐면 이평선 30, 60, 121선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저항선 또 있고요. 이쪽 구간의 매물대 그리고 이쪽을 뚫고 크게 올라왔죠. 하지만 여기를 뚫고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538불 혹은 540불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요. 금요일 장에 한 번 더 랠리가 나와준다면 이번 주 크게 하락했던 그 하락을 거의 다 되돌려 놓고 이제 주가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구간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S&P 일봉 차트를 보시면 RSI가 43이고요. 과매도 구간이죠. 맥디도 하락폭에서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골든 크로스에서 상승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추세죠. 하지만 월봉 차트를 보면 고점에서 꼬리를 달고 떨어진 상태고요. RSI가 63으로 여전히 과매수 구간이고 맥디도 보시면 이제 데드 크로스 이렇게 하락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상승이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고점에서 하락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나스닥도 내일 리테스팅하는 구간이고요. 현재 가격에서 약 3%, 460불까지 가주면 상방으로 갈 수 있는 구간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현재 RSI가 41, 과매도 구간이고요. 맥디를 보시면 이제 점점 상승을 준비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월봉 차트를 보면 RSI가 63이고 떨어지는 중입니다. 맥디도 점점 갭이 줄어들고 있죠. 마치 2021년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현재 7월부터 8월까지 하락이 진행되는 중입니다. 그래서 차트 요약하자면 나스닥이 지금 가격으로부터 3% 올라가주면 상승을 테스팅할 수 있는 구간이고요. S&P 기준으로는 현재 가격에서 1.5% 정도 올라가주면 상방을 테스팅할 수 있는 구간이고 돌파를 하면 하방에서 상방으로 다시 돌입하게 됩니다. 이번 주 빅스 변동성 지수가 68까지 올라가면서 2020년 코로나 하락대의 이후로 처음으로 빅스가 이만큼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 변동성이 있은 지 약 일주일도 안 지났고요. 지난주 실업률이 높게 나오고 난 이후로부터 투자기관들이 전망을 바꾸고 있습니다. 시티그룹, JP모건, 그리고 웰스파고가 9월 달에 50bp 빅스텝으로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9월달 금리 인하 예상치인데 월요일에는 9월달에 50bp 금리 인하를 거의 80% 가까이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의 지표들이 경기 침체 가중치를 줄여주는 지표들이 나오면서 확률이 80%에서 56.5%로 줄어들었습니다. 25bp 금리 인하는 43%로 보고 있고요. 이렇게 이번 주에 고용지표들이 나름 괜찮게 나와주고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ISM 서비스 지수, 경제 낙관 지수, GDP now 예상치, 그리고 오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까지 모두 우려했던 것보다 괜찮게 나오면서 일주일로 봤을 때 모두 하락하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올라오면서 안도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대와 충돌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오면 변동이 또 커질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CPI 지표가 나옵니다. 수요일에 나오는데 오늘 나온 Bank of America 리포트에 따르면 다음 주에 나올 CPI 전월 대비를 0.3%로 보고 있습니다. 6월 달에는 전월 대비 0.1% 소폭 상승했는데 7월 달에는 CPI가 급증할 거라고 전망하는 리포트를 오늘 내놨습니다. Bank of America 뿐만이 아니라 JP Morgan의 CEO 제이미 다이먼도 CNBC 인터뷰에 나와서 연준이 2% 인플레이션 타겟까지 내리는데 회의적이다. 여전히 소비자들이 지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킨스 연준 의장에 의하면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진 않았지만 선택적으로 점점 소비를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싼 레스토랑에 가는 게 아니라 $5 맥도날드 밀을 먹거나 홀푸드 같은 비싼 곳이 아니라 월마트를 간다거나 그렇게 소비 패턴을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연준 위원 시메드도 인플레이션이 냉각되는 때까지 아직 온 것 같지 않다라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증시가 현재 고용지표 쪽으로 괜찮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 리스크에 대한 가중치를 점점 줄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충되는 지표가 나온다면 예를 들어서 다음 주 수요일에 나오는 CPI가 높게 나온다면 주가의 변동성이 또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S&P의 변동성이 이번 주 기준으로 CPI도 굉장히 높게 변동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온 것만큼 주가의 변동성을 예상하고 있고요. 7월달 CPI 전망이 회의적입니다. 고용지표 쪽으로는 리스크가 완화되었지만 CPI에 대한 리스크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전히 현재 증시의 4가지 리스크, 일본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AI 가치 우려, 그리고 중동 전쟁, 이 리스크가 현재 증시에 남아있는 상태고요. 월요일에 큰 하락 이후로 점점 안도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에 리스크들이 존재하고 이 존재한다는 자체가 주가에 큰 변동성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S&P가 여기서 1.5% 정도 올라가면 이제 저항선을 뚫고 하방 추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추세로 돌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안도 랠리를 넘어서서 더 올라가려면 또 다른 호재가 나와야 상방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경제 지표가 나오는 날이 아닙니다. 전쟁에 대한 이슈가 나올 수는 있지만 경제 지표는 일정이 잡힌 게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상방으로 간다면 그거는 하방 추세에서 상방으로 다시 돌입한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증시 브리핑 그리고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